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공천 관리위원장을 이번에 오늘 며칠이지? 1월 16일 김영호 전 국회의장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영호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소위 말하는 칼잡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김영호 국회의장이 임명된 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아니 당초에 이 공천관리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박 기자도 잘 알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의원이 아니 잠깐만, 김종인이라 그러면 저기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거기 참여했다가 그렇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를 외쳤고 또 2016년 총선 때 그러니까 직전 총선 때는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금 남쪽 대통령한테 가서 비대위 거기에 또 참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공천 작업을 했죠. 공천 정권을 거의 휘둘렀는데 그런 사람을 다시 자유한국당을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망에 오르긴 했죠. 물망에 오른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이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분이 이제 전권을 갖고 공천을 했을 때 성적이 좋았죠. 성적이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양쪽 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안철수가 신당을 만들면 거기로 가면 딱 맞지 않습니까? 트리플 크라운.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안철수 전 대표의 멘토였습니다. 초반에 300명 중에 한 명. 근데 300명 중에 90몇 명 중에 한 명이라 했나요? 300명 어쨌든 멘토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틀어지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그렇게 틀어졌는데 다시 또 안철수 대표를 돕는다. 그거는 뭐 정치는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 박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이죠. 김영란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실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로도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검증 과정에서 그냥 포기를 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왜냐하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분이 공천심사위원장이 된다고 이제 보도를 한 게 제가 알기로 부산일보에서 특종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에서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력하다고 나왔는데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김종인, 김영란, 김영호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딱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엔 김영호 전 의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김종인이나 김종인 전 의원이나 아니면 김영란 씨 전 대법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유력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언론 등을 통해서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이 지금 총선이 이게 그냥 총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당의 존폐 여부가 달린 총선에. 당의 존폐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나라의 운명이 그렇죠. 이게 일당 독재를 떠나서 일당 독재를 넘어서 저기 개헌을 해서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떠나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로 경제 실정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40%가 경제를 꼽습니다. 그렇죠. 이 경제 상태가 계속 나가게 되면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베네수엘라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총선 공천을 갖다가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김영호 전 의장이 국회 5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5선을 하고 국회 의장도 했고 그다음에 또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신동환 기자 출신이기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공천을 준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공천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작업이라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많은데 김영호 전 국회의장께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산일보의 특종 보도가 나왔을 때 이제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새로운 얘기인데 제발 이 잔이 뭐 이제 독이 든 성배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냥 독배. 독배. 예.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독배. 예. 이 독배가 나를 비켜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좀 맡기가 부담스럽다. 근데 꼭 이런 내용의 문자나 얘기를 측근들한테 하는 사람이 꼭 나중에 보면 꼭 이걸 맞습니다.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최측근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김 전 의장께서는 2016년 총선 이후 탄핵 대선을 거치며 보수 정당이 계속 실패했는데 서로 자기 탓만 한다 이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5선이나 한 중진 의원으로서 충분히 현지 국회의원들,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오렌지다, 웰빙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들었죠. 이 박근혜 탄핵이 과연 정당했고 타당했느냐 그런 걸 떠나서 그렇죠. 아니 자기 당에 소속돼 있는 1호 당원인 대통령의 어떤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도 않고 언론의 의혹 제기도 상당히 뭔가 약간 뭔가 신뢰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정황 보도만 이어졌을 뿐인데도 그걸 가지고 탄핵을 주동했던 세력.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평소에는 주군이라고 모시면서 무슨 진박이니 외쳤던 그런 사람들 탄핵 때는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 사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 국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 왜 정리를 못하냐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호 전 의장이 아까 제가 뭘 봤더니 작년 8월에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그게 아마 영화 신세계. 그렇습니까? 영화 신세계의 박성웅 씨가 뭐 오늘 죽기 좋은 오늘 좋은 날이네라는 걸 아마 보시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김용호 전 의장이 내가 희생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 보면 아까 지금 박 기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정확하게 2019년 8월 27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의원 연찬회 때 연단에 서신 거죠. 연설자로.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 3개를 읽고, 박 기자가 2개를 읽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들어보시면,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자유한국당의 공천 방향이 대충 이러할 거다라고 조금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여러분이 모신 대통령은 탄핵당의 감방에 갔고, 여기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죠. 주변 인물은 적폐고,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은 다 죄가 많다. 자결 시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맞섰어야 했다. 의원직 사퇴한 사람 하나 없는 한국당. 초재선 의원도 개혁 모임 하나 없고 당 진로에 쓴소리 한마디 없다. 이대로 가면 당선될 사람이 있겠나? 2가지 또 박 기자 얘기해 주시죠. 아니 읽으신 내용 제가 들어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자결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실제 자결을 하는 소리가 실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라도 아니 그리고 가만히 지금 돌이켜봤더니 실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을 받을 때 누구 하나 변호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옹호해줬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친박이라는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그냥 침묵했죠. 그리고 오히려 몇 명은 이 상태로 가니 정상적으로 퇴진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야를 발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이름을 팔고 호가호위하면서 진박이라고 하고 돌아다녔으니 그 정권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유일하게 면회를 가서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겁니다. 아마.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도 무슨 자신의 형사소송 그 출석을 거부하면서 한 사람의 배신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소위 친박이라는 집단을 얘기한 거를 한 사람이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박이
원래 신뢰관계가 아니었는데 무슨 배신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읽어보면은 네. 김영호 전 의장은 그때 똑같은 자리에서 네, 의원 연찬했대죠. 예. 초재선 의원도 개혁 모임 하나 없고 네. 당 진로에 쓴소리 한마디 없다. 이대로 가면 당선된 사람이 있겠나. 네.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이제 막 4선, 5선 한 사람들 이제 머리가 굳지 않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경영력들에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초선, 대선 애송이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네. 피도 안 마른 것들. 네. 근데 그럼에도 당의 진로를 위해서 누구 네.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고. 네. 다선 중진 의원들은 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막 독주를 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또 나서서 내가 막아보겠다. 네.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긴 말 필요 없다. 죽기에 좋다. 네. 죽기에 좋은 계절이다. 네. 그래서 다 정리하겠다. 과연 그 김영호 전 의장이 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제 활동을 할 텐데 네. 작년에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을 네. 실천할까? 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번 총선은 아까 박 기자가 얘기했던 뭐 보수 정당 하나의 존폐 여부가 달린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나라의 운명.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본다면 그 입장에서 네. 본다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렇다면은 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몇 퍼센트 30 뭐 36, 한 37%, 네, 37, 뭐 33, 자유한국당이 무슨 32%, 네, 뭐 그 이렇게 정도. 해서 뭐 4, 5% 정도 우리가 차이. 뭐 거의 따라잡았다 이렇게 예.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보시면은 김병준 비대위 때 네. 5, 6%였던 지지율이 네. 김병준 비대위 7개월 동안 네. 거의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지금 인용한 게 리얼미터 조사 네.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32%다.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네. 이제 얼마 있으면 곧 1년이 되는데 네. 다음 달이면 1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한 겁니다. 그렇죠. 뭐- 최상위에서 네. 최상에서. 아니 제일 놀랐을 게 30%였으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서 네, 제자리 네. 걸음만 하고 그렇죠. 있는데 마치 근데 황교안 대표가 어떤 이런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8%에서 30%로 지금 올라왔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열심히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지금 제자리만 뱅뱅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고 실제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니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자기 지지층한테 문재인 정권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가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명확히. 우리가 진정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지도 못했고 꼭 이번 기회를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은 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란 그 당 명맥 자체가 잊지를 못할 겁니다. 좀 가깝게 보면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총선은커녕 대선의 결과도 불보듯 뻔하다.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대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그냥 그 명목상의 대선만 있는 겁니까? 그냥 선거만 대충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번 시간에는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다는 소식을 급히 전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